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윤수입니다. 오늘은 한강을 걷다가 문득 내가 어쩌다가 코인을 투자하게 되었고, 왜 사람들이 코인 투자가 위험한 걸 알면서도 큰 금액으로 투자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 하는데요. 저는 코인 선물 매매를 좀 하다가 지난 10월 트럼프 빔에 잘 안 돼서 지금은 현물 위주로 내려갈 때마다 주워 담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뭔가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게 뉴스에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였어요. 원베일리, 올파포, 헬리오시티, 발레퍼 등등. 한강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르는 게 값이다. 이게 실제로 체감이 될 정도가 되었고, 한강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로 거의 20억 넘게 얘기가 오고 가는, 이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의 작은 아파트조차도 엔간한 직장 생활로 업어가기엔 너무 버거운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코인 투자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둘러보니까 미장, 국장, 코인 중에는 아직까지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곳이 코인이더라고요. 미국장의 22% 세금은 생각보다 크게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고 수익의 22%. 실제로 작년에 내보기도 했지만 올해 번 금액을 내년에 내는 시스템이다 보니 낼 때는 완전히 생돈 나가는 기분이라 네, 별로 입절할 때도 생각하면 찝찝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미장 나스닥 투자를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장은 존버라도 하면 악착같이 버티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조금은 있는데 국장은 뭐 수십 년째 박스권을 그리다 보니 쉽지 않은 현실이고요. 최근에는 코스피 4천까지 올라가기도 하던데 네카오든 2차전지든 수소반도체든 국장도 진짜 여러 테마가 있잖아요. 뭐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장투로 수익 보기는 쉽지 않은 종목들이란 생각이 들고 국장하면 사람들이 맨날 손실만 보는 이유가 기업 매출이나 전망 뭐 이런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이상한 논리로 갖다 쳐오르거나 작전주가 판치는 장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각각 장마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요. 코인 위주의 방송이나 스레드, 블로그, 인스타 커뮤니티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코인이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는 거의 제 체감상 열의 7은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 친구나 지인들만 둘러봐도 요즘 모이면 주식이나 투자 이야기가 다반사로 되다 보니까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예적금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에 대해서. 투자에 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리스크까지 크게 짊어지면서 돈을 갈아 넣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아파트 매수를 위해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정도야 직장 월급 좀 타이트하게 몇 달 모으면 금방 살 수도 있는 거고 할부로 끊고 중고로 구매해도 금방 가져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투자의 종착지는 부동산이라고 여전히 보는 인식이 팽배하기도 하고 또 큰 시드를 안전하게 묶어두면서 동시에 투자 가치가 되는 게 그러면서도 내가 살 주거 공간 혹은 월세나 전세를 줄 수도 있는 부동산이 종착지로서는 아직 확실해 보입니다. 가끔 집은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다 혹은 현금화가 쉽게 안 된다 돈이 묶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각각의 투자마다 양단이 있고 부동산이 사실 집담보대출이나 일단 안전하게 돈을 묶는다는 것 자체가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 치고 계속해서 자산을 불어나가게 할 수 있는 테마가 이것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종착지까지 가기가 너무 멀고도 험하니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월급쟁이 삶으로서는 그래서 조금 빠른 수단을 써보자 부스터를 살짝 붙여보자라는 마음에 이제 시작한 코인일 텐데 누군가는 꼭 그렇게 투자 안 하고 원룸이든 월세든 안 되면 전세로 평생 살아가도 좋다고는 하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이기도 하고 자가면 또 자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집값 상승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뭔가 내 집이 있다라는 건 작은 거라도 정서적인 만족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등에 업고 다시 시작해볼 수도 있다는 그 든든한 에어백이 세상을 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니까 또 집의 평수도 저는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 평수가 너무 작거나 밀폐되어 있으면 뭔가 생각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사실 집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쉬려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쾌적하게 지내는 것과 또 좁고 불편하게 지내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각종 가구들이나 물건들이 차지하는 공간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평수가 넓으면 그만큼 시야에 여유가 생기고 그게 또 하루 종일 볼 때마다 지속되는 거라면 더더욱 일상에서의 체감이 다를 거라고 보기에 그래서 더 좋은 여건, 좋은 지리, 좋은 평수
이런 욕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이런 부분도 한편에 있겠지만 의외로 월세는 신경 쓰고 불편한 게 좀 많아요. 사실 자가가 있어도 월세 비슷한 세금을 내잖아요. 재산세, 관리비 뭐 등등 32평 기준으로 관리비가 월 2~3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월세 비슷한 금액을 내고 하나는 투자로 활용이 되지만 하나는 그런 가치가 아예 없이 오로지 주거비 지출로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클 것 같고 또 집이라는 게 또 내가 살 집을 알아본다 하면 한 번 사는 순간 반평생 사는 집이 될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때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제가 인테리어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집을 뜯어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도 종종 하거든요. 특히 화장실 인테리어 같은 거 있잖아요. 간접 조명에 호텔식으로 꾸미는. 근데 그런 거를 자가가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요즘에 20, 30대 분들은 부모님 도움 없이 대학 테크 타서 취직으로 아파트 매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끝나고 대학 마치고 와서 27살부터 10년 월 300 받으면서 좋게 좋게 모은다 해도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건 쓸 거 쓰고 150만 원 정도일 거고 10년 모으면 1억 8천 정도 모이는 건데 사실 월에 150 모으기도 쉬운 건 아니죠. 무튼 10년 뒤에 1억 8천 들고 부동산을 돌아보면 대출이야 무조건 끼워야 되고 매매가는 보통 5억 언저리 하게 되죠.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도 자녀나 가족이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못해도 20평 위주로 알아보게 될 텐데 7, 8억은 줘야 매매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1억 8천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평생 은행 대출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가혹하고 냉혹한 현실이 코인이든 뭐든 투자를 안 하면 자가를 갖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한숨만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또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고 답은 돈을 더 벌던지 리스크를 떠안아 좀 더 빨리 추월차선을 타보던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세대가 20, 30대이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 나이에 지금 그런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초반에 매집해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면 진짜 부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었으니까 20몇만 원짜리가 지금 1억을 부르고 있으니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어쩌면 내가 그 기회를 잘 잡았다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좋은 아파트를 가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을 쉽사리 떨쳐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은 잃은 거에 대한 후회도 크지만 가질 수 있었던 걸 못 가졌을 때 포모라고 하죠. 이 감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게 설계된 것 같아요. 나 더 갈 건데 안 살 거야? 이걸 참는다는 게 진짜 엔간한 성인군자의 마인드 아니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부처님도 코인 투자하셨다면 마인드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 감정이 요즘 들어 유독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코인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이 끊임없이 오르는 걸 보면서도 그렇고 집값이 천정을 뚫었다 이제는 평당 2억 어쩌고가 농담삼아 들릴 때도 그렇고 어쩌면 대한민국에 산다는 건 참 이렇게 기회가 많은데 왜 나는 하나도 못 잡고 있지?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남들 떼부자 될 때 난 집에서 왜 시간만 죽이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져 하루하루 살기도 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조바심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종목은 내려가면 그것대로 너무 서글프고 갈아타야 하나. 그렇지만 버티는 게 맞잖아요. 다른 종목들 보면서 흔들릴 게 아니라. 근데 이 토스증권도 그렇고 다른 증권사들 다 마찬가지지만 앱을 틀면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날에 급상승하는 종목들이 아른거리더라고요. 업비트, 뭐 오늘의 주종마는 뭐가 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걸 잡았어야 했네, 이걸 잡았어야 했네. 이런 생각들이 한두 번씩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수겠지만 아무리 고수들이라 하더라도 허탈한 감정까지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편의 희망에 다들 불나방처럼 코인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와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말없이 돌아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가 코인 투자하라고 등 떠밀었냐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면 이루고 싶은 뭔가를 포기해야 하잖아요. 사람이 갖고 싶은 것에 대한 마음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만 해도 제가 갖고 싶은 아파트가 있고 몇 년 전에 들었던 생각이지만 지금까지도 조금 간절하게 생각이 들어오는 걸 보면 말이죠. 늘 갈등 속에 살아가는 코인러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코인에 처음 입문하게 됐을 때 온통 낯선 용어들 천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조금만 보다 보면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어느샌가 하나하나 익숙해지고 수많은 코인들의 이름을 외워가고 김프가 무엇인지 선물이 무엇인지 해외 거래소부터 점점 알아가는 저를 보면 이게 중독되어 버리는 건지 알아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또 투자했던 코인이 조금만 올라도 익절하고 싶은 욕구를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데, 특히 눈앞에 빨간색으로 수익을 확인할 때면 아, 이거면 됐다, 내려가기 전에 익절해야지, 이걸로 뭐 사야겠다, 밤새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들을 견뎌야지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평단으로 내려오더라도 들고 가야 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코인 투자를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한 시점에 모든 시드를 몰아넣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커뮤에 손실 인증글 해서 많이들 올라오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사는 시점에서 분명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뒤를 안 보고 무작정 현금 풀박치기로 때리려 하니 거기서 내려가면 손도 못 쓰고 당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또 철저히 분할 매수를 계획하고 분산해서 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전에 비트코인으로 놓쳐버렸던 그 기회를 조금씩 잡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